거기 아줌마, 여긴 술집 작부가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복장이 아주 훤하네. 위병소의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로 툭 던져진 그 말은 살을 내는 겨울 바람보다 더 날카롭게 고막을 긁었다. 하늘에선 축복처럼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부대 정문 앞의 공기는 그 한마디에 순식간에 하수구처럼 역하고 탁해졌다. 서지연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아주 천천히 고쳤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 정장 코트, 그 안으로 핏빛처럼 붉은 블라우스가 살짝 비쳤다. 칙칙한 국방색으로 도배된 이곳과는 명백히 이질적인 색채였다. 하지만 그것이 일개 부사관에게 모욕을 들어야 할 이유는 되지 못했다. 가죽 장갑을 낀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사리를 억누르기 위한 본능적인 경련이었다. 방금 뭐라고 했나?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하다 못해 서늘했다. 감정의 티끌 하나 섞이지 않은 그 톤은 과거 707 특수임무단 시절 사살작전 브리핑을 할 때나 흘러나오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위병조장 완장을 찬 중사는 입에 문껌을 짝짝 씹으며 창문을 신경질적으로 드르륵 열었다. 히터 바람과 함께 싸구려 믹스커피 냄새. 그리고 묘한 비린내가 훅 끼쳐 나왔다. 아,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나? 여기는 신성한 군부대라고. 어디서 술 냄새 풍기면서 기웃거릴 때가 아니란 말이야. 그 꼬라지는 또 뭐야? 면회 온 게 아니라 어디 영업 뛰러 왔어? 오늘은 크리스마스라 간부들 다 쉬니까 헛걸음하지 말고 가시지. 중사의 음흉한 눈빛이 서지연의 목덜미와 가슴께를 노골적으로 훑어내렸다. 전투복 명찰에는 김영수라는 이름 석자가 박혀 있었다. 옆에 서 있던 부사수 병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중사의 눈치를 살폈지만 김영수 중사는 이미 위병소라는 자신의 작은 왕국에서 권력에 취해 있었다. 휴일 근무에 짜증을 만만해 보이는 민간인 여자에게 배설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당장이라도 저 방탄유리를 맨주먹으로 격파하고 들어가 저 건방진 혀를 뿌리째 뽑아버릴 수도 있었다. 그녀가 익힌 살상 무술만 수십 가지였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 사령관이 아닌 갓 입대한 조카의 이모 자격으로 이곳에 왔다. 조카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성이 끓어오르는 파괴 본능을 간신히 목줄 채우고 있었다. 나는 오늘 내 조카 면회를 왔다. 1중대 2등병 이진우. 절차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할 테니 위병소장에게 보고하고 문 열어. 서지연이 품 안에서 지갑을 꺼내려 손을 움직였다. 하지만 김중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그녀의 동작을 멈춰 세웠다. 어허, 이 아줌마가 진짜. 보고는 무슨 놈의 보고야?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진우? 아, 그 고문관 녀석 이모였어?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더니 집안 꼴 아주 잘 돌아간다. 순간 서지연의 눈동자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나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내 조카를, 내 핏줄을 건드리는 건 이야기가 달랐다. 말 조심해, 후회할 텐데. 후회, 푸아하하. 야, 들었냐? 후회하신단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지 몰라? 여기선 내가 법이고 내가 왕이야. 꼬우면 입대해서 계급장 달고 오시든가. 아, 템프로 마담으로 취직시켜 달라고 떼쓰는 건가? 김중사는 낄낄거리며 손에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위병소 유리창을 탁탁 두드렸다. 마치 동물원 원숭이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였다. 계급장이라. 서지현은 나직이 읊조렸다. 그녀의 손이 코트 안주머니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어쭈, 뭐 꺼내려고? 담배? 라이터? 아님 명함이라도 주시게? 나중에 가게 놀러 오라고? 마지막 경고다. 문 열어. 아, 진짜 말 많네. 야, 상황실에 보고해. 정문에 거동 수상자 출연. 술 취해 난동 부린다고 해. 헌병대 불러서 질질 끌어내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김중사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다. 짐승에게는 짐승의 언어로, 군인에게는 계급의 언어로 말해줘야 했다.
서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액정 위로 눈송이가 하나 떨어져 덧없이 녹아내렸다. 그녀는 저장된 단축 번호를 꾹 눌렀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에도 김중사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다. 전화는 무슨 어디 기둥서방한테라도 이르시게? 해봐.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 부대에서 10년 굴러먹은 김영수야. 사단장님도 나보면 껄껄 웃으면서 담배 나눠 피우는 사이라고. 뚜루루.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충성 사단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후한 목소리. 서지연은 김중사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입술 끝이 서늘하게 비틀려 올라갔다. 이 소장 나다. 국군정보사령부 서지연. 전화기 너머에서 헉 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짧은 침묵, 그리고 우당탕하고 무언가 넘어지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이어졌다. 아마도 이 소장이 너무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모양이었다. 서 장군님, 아니 사령관님, 갑자기 어인 일이십니까? 제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헬기라도 보냈을 텐데. 헬기라. 안 그래도 자네 헬기가 좀 필요할 것 같군.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지금 자네 부대 정문 위병소 앞이다. 서지연은 껌을 씹으며 짝다리를 짚고 있는 김중사와 눈을 맞췄다. 김중사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사단장 좋아하시네라며 입모양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었다. 그의 운명이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다. 그런데 이 소장, 자네 부하가 날 보고 템퍼러리 마담 취급을 하며 문전박대를 하는군. 가슴을 다 드러내고 호객 행위하러 왔냐고 묻더군. 성희롱은 기본이고 아주 가관이야.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더욱 무겁고 끈적해졌다.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살벌한 고요함이었다. 어느 미친놈입니까? 이 소장의 목소리가 지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낮게 깔렸다. 그 속에는 당장이라도 누군가를 찢어밟길 듯한 사리가 담겨 있었다. 김영수 중사라던데 자네랑 맞담배도 나눠 피우는 막역한 사이라면서 내가 그 끈끈한 우정을 방해한 건가? 사령관님, 제발 지금 당장 날아가겠습니다. 5분, 아니 3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미친 새끼 제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흥분하지 마. 자네한테 5분 주지. 헬기 띄워. 눈이 많이 오니 추락하지 않게 조심하고. 서지연은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뚝 끊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휴대폰을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그 서늘한 동작에 김영수 중사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는 씹던 껌을 멈추고 서지연을 노려보았다. 뭐야? 방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아줌마. 연기력이 제법인데? 서지연은 대답 대신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었다.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조카를 걱정하는 이모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전장에서 적들의 목을 베고 피 웅덩이를 건너온 사신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위병소 창문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김영수 중사. 그 서슬퍼런 기세에 김중사가 흠칫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뭐야? 왜 남의 이름은 부르고 지랄이야? 지금 그 건방진 입 다물지 말고 계속 털어봐. 정확히 5분 뒤에도 그 입이 열려 있을지 궁금하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공기를 찢는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두. 눈보라치는 하늘 저편에서 산타클로스의 썰매 대신 분노한 사단장의 헬기가 날아오고 있었다. 소리는 순식간에 커졌다. 구구구구구구. 처음에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으나 이내 땅바닥에 쌓인 눈을 미세하게 떨게 만드는 물리적인 압력으로 변했다. 시계 바늘은 오후 5시를 막 넘기고 있었다. 굵어지는 눈발 탓에 사방은 한밤중처럼 어둑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이거? 김영수 중사는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두리번거렸다. 옆에 있던 부사수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주 중사님. 헬기입니다. 그것도 우리 부대 쪽으로 직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헬기가 뜰 일이 뭐가 있어? 제설차 소리겠지. 김중사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굉음은 이미 머리 위에서 쏟아지고 있었다. 제설차의 둔탁한 엔진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기를 품고 내리꽂히는 강철의 비명이었다. 퍼버버벅.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강력한 탐조등 불빛이 위병소를 정통으로 비췄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백색의 빛기둥이 쏟아지자 김중사는 비명을 지르며 팔로 눈을 가렸다. 아, 내 눈, 뭐야? 빛과 함께 엄청난 하강풍이 몰아쳤다. 위병소 앞에 오래된 소나무들이 허리가 꺾일 듯이 휘청거렸고 바닥의 눈들은 순식간에 화이트아웃을 일으키며 사방으로 흩뿌려졌다. 위병소 유리가 박살날듯 덜덜거렸다. 그것은 착륙이 아니라 거의 추락에 가까운 다급하고 거친 강습이었다. 쾅! 육중한 기체가 위병소 앞 아스팔트 바닥을 짓누르며 내려앉았다. 정확히 5분. 서지연은 그 거대한 폭풍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붉은 코트 자락이 미친 듯이 휘날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손목 시계를 힐끗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면회 시간 끝났다고 핑계 대기에는 아직 1분 남았군. 헬기의 로터가 멈추기도 전이었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한 사내가 뛰어내렸다. 정복도 전투복도 아닌 러닝 셔츠 위에 헐렁한 야전 상의만 대충 걸친 모습. 머리에는 별 2개가 선명하게 박힌 철모를 삐딱하게 쓰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제34 보병사단장 이성민이었다. 서장군님. 그는 헬기에서 뛰어내리자마자 바닥의 빙판에 미끄러져 볼품없이 휘청거렸다. 하지만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흙탕물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부릅뜬 채 위병소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김영수 중사는 멍하니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보았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창틀을 잡고 버텼다. 사단장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저 양반이 왜 하필 지금, 왜 여기에?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술집 여자 취급하며 쫓아내려던 여자 하나 때문에 사단장이 직접, 그것도 이 날씨에 헬기를 타고 날아왔다. 상식이라는 단어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이성민 소장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상태로 서지연의 코앞에서 멈춰섰다. 빙판길에 넘어질 뻔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즉시 군화 뒤꿈치를 딱 붙이며 칼날 같은 경례를 올렸다. 헬기의 로터가 만들어내는 굉음 속에서도 그의 복창 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위병소를 울렸다. 충성. 제34 보병사단장 소장 이성민. 서지연 사령관님의 방문을 신고합니다. 사령관 서지연. 그 이름 석자가 김영수 중사의 고막에 꽂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었다. 김 중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다 못해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잘못 들은 게 분명했다. 아니, 잘못 들었어야만 했다. 술집 마담 취급하며 쫓아내려 했던 여자. 가슴 좀 파진 옷 입었다고 영업 뛰러 왔냐며 조롱했던 그 여자가 사령관? 서지연은 아주 천천히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이성민 소장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손끝이 우아하면서도 절도 있게 올라가 눈썹 끝에 머물렀다. 현역 시절 수만 번은 반복했을 그 완벽한 각도에서는 전장을 지배하던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서늘한 위압감이 배어나왔다. 쉬어, 이 소장. 예. 늦은 시간에 미안하군. 폭설 때문에 도로가 마비되어 5분 정도 늦을 것 같더군. 그래도 위병소 앞에는 정확히 마감 시간 1분 전에 도착했네. 감사합니다. 도착하셨으면 바로 직통으로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이 눈보라 속에 사령관님을 세워두다니 제 불찰입니다. 이성민 소장은 열중 쉬어 자세를 취하면서도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한이었지만 그의 야전 상의 등판은 이미 공포로 인한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707의 전설이라 불리던 서지연의 명성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코드네임 아이스 위치. 아이스 위치. 그녀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적의 생체 신호조차 남지 않는다는 살아있는 신화. 최연소 여성 중장으로 예편한 그녀는 이성민에게 있어 하늘 그 자체였다. 서지연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위병소 안을 응시했다. 깨진 유리창 너머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김영수 중사와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녀의 인매가 비릿하게 비틀렸다. 그녀는 검지 하나를 까딱했다. 나오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신호였다. 이성민 소장이 벼락처럼 고함을 질렀다. 위병 조장, 당장 튀어나오지 못해? 내 놈이 정신이 나갔구나. 감히 누구 앞이라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 김영수 중사는 거의 기다시피 위병소 문을 열고 나왔다. 다리에 근육이 마비된 듯 힘이 들어가지 않아 비틀거리다. 눈 덮인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는 고개조차 들 수 없었다. 사단장님, 저는 그게 아니라 면회 시간이 다 되어서. 닥쳐, 이 미친 새끼야. 시간이 문제야? 내 놈이 뱉은 말을 기억 못해?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그따위 망발을 짓거려. 이 소장의 군화발이 날아들 것 같은 기세에 김중사는 바닥에 머리를 쳐박았다. 술집, 여자, 영업, 기둥서방. 자신이 뱉어낸 오물 같은 단어들이 부메랑이 되어 목을 조여왔다. 하나하나가 즉결 처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군인으로서 최악의 언사였다. 쾅! 김중사는 이마가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아스팔트에 머리를 터섰다. 피가 흘러 눈을 덮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군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복장이 너무 화려하셔서 민간인인 줄 알고 그만. 민간인인 줄 알았습니다. 민간인인 줄 알았다? 서지현이 김중사의 코앞으로 다가와 쭈그리고 앉았다. 그녀는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김중사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강제로 들어올렸다. 공포에 질려 눈물과 콧물, 피로 범벅이 된 흉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래, 민간인이면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건가?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의 대민 마인드가 고작 그 수준이야? 서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활화산 같은 분노가 끓고 있었다. 나는 내 조카를 보러 왔을 뿐이다. 비록 폭설 때문에 늦어서 마감 직전에 도착했지만 정당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하려 했어. 그런데 자네는 규정을 핑계 삼아 나를 모욕하고 성희롱하고 협박했지. 그건 단순히 나 개인에 대한 모독이 아니야. 이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모든 국군 장병들의 명예에 똥칠을 한 거야.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5분 뒤에도 그 입이 열려 있을지 궁금하다고 했었지? 서지연은 잡고 있던 턱을 혐오스럽다는 듯 팽개쳤다. 김중사는 중심을 잃고 눈밭에 처박혔다. 틀렸어. 자네 입은 이제 다치게 될 거야, 영원히. 서지연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쓰레기를 보지 않겠다는 듯 김중사를 외면하고 이성민 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소장, 예 사령관님, 이자 헌병대로 넘겨. 군형법상 상관 모욕, 직권남용, 민간인에 대한 협박 및 성희롱. 적용할 수 있는 건 모조리 적용해서 엄중하게 처벌해. 그리고 오늘 위병소 근무자 전원 근무 태만으로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헌병대 호출해서 압송하겠습니다. 야, 헌병대 뭐하고 있어? 이 새끼 당장 포승줄로 묶어. 끌고 가. 뒤따라 내린 헌병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김중사를 제압했다. 김중사는 짐승처럼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헌병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장군님, 사단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가장입니다. 처자식이 있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처절한 비명과 함께 김영수 중사가 질질 끌려갔다. 하얀 눈밭 위로 그가 남긴 긴 흔적이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새겨졌다. 서지연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다. 상황이 정리되자 이성민 소장이 식은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사령관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 제가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런 일이. 자네 탓만은 아니겠지.
하지만 오늘 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어. 물론입니다. 제 불찰입니다. 면회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사령관님을 위해서라면 특별히 면회실을 개방하겠습니다. 따뜻한 본청 귀빈실로 모실까요? 아니, 조카 녀석 얼굴이나 보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면 그만이야. 굳이 거창하게 귀빈실까지 갈 필요 없네. 그냥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한 면회실 하나면 돼. 서지연의 단호한 거절에 이성민 소장은 잠시 당황한 듯 했으나 이내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조아렸다. 아, 알겠습니다. 역시 사령관님의 배려는 남다르십니다. 그럼 제가 직접 가장 조용한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식사는 녀석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최고급으로 준비시키겠습니다. 서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 소장의 뒤를 따랐다. 어둠이 내려앉은 부대 영내로 들어서는 그녀의 군화 발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울렸다. 단순히 위병소에서 겪은 불쾌한 해프닝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까 김영수 중사가 무심코 내뱉었던 조카 이진우를 향한 찌질한 놈이라는 비아냥이 가시처럼 신경을 긁어댔기 때문이다. 찌질한 놈. 단순히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심 병사를 지칭하는 은어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더 추악하고 더러운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건가? 707 특수임무단 시절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단련된 그녀의 육감이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오늘 이 면회는 단순히 조카의 안부만 확인하고 끝날 자리가 아님을 그녀의 본능이 말해주고 있었다. 안내받은 면회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창밖에서는 폭설과 함께 몰아치는 바람 소리가 흉흉하게 들려왔지만 방 안의 적막함보다는 차라리 나았다. 이성민 소장의 과잉 충성 덕분에 배정된 곳은 일반 사병용 개방형 면회소가 아닌 간부들이나 외부 귀빈을 위해 마련된 독립된 독방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피자 2판과 양념치킨, 그리고 진우가 입대 전 좋아했다던 뜨끈한 갈비탕까지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다. 기름지고 고소한 음식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서지현은 전혀 허기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굳게 닫힌 출입문 손잡이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날카로운 매가 먹잇감을 기다리듯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저 실례하겠습니다. 쭈뼛거리며 들어오는 왜소한 그림자. 헐렁한 주황색 활동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깎은 청년. 조카 이진우였다. 입대 후 자대 배치를 받은 지 겨우 석 달. 한창 훈련으로 몸이 다부져야 할 시기였지만 진우의 몰골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 해골에 가까웠다. 움푹 패인 볼. 턱까지 내려온 짙은 다크서클.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처럼 거칠게 튼 입술까지. 하지만 무엇보다 서지연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든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초식동물처럼 극한의 공포에 질려있는 눈. 진우야. 서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직이 조카의 이름을 불렀다. 히. 이진우는 감전된 사람처럼 어깨를 크게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마치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 자체가 끔찍한 고문이나 가혹 행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도 되는 양. 조건 반사적인 공포 반응이었다. 이모. 이진우는 그제야 눈앞의 여자가 악마 같은 선임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모임을 깨닫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볐다. 진짜 이모네. 와, 꿈인 줄 알았어. 행정반에서 면회 왔다고 하길래. 또 누가 장난치는 줄 알고. 앉아. 밖이 많이 춥지. 따뜻한 것 좀 먹자. 서지연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진우의 손을 이끌어 의자에 앉혔다. 진우는 테이블 가득 차려진 성찬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와, 이거 다 뭐야? 피자에 치킨. 대박이다. 너 먹이려고 사왔지. 눈치 보지 말고 얼른 먹어. 식겠다. 진우는 허겁지겁 젓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갈비탕 국물을 한 숟가락 떠넣더니 이내 피자 한 조각을 집어 입안 가득 우겨 넣었다. 씹지도 않고 삼키는 수준이었다. 볼이 미어터지도록 음식을 밀어넣는 그 모습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지금 먹지 않으면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존 본능에 가까운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서지연은 말없이 물컵을 밀어주었다. 목이 메어 최삼거리면서도 진우는 음식물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천천히 먹어. 누가 뺏어 먹니? 응, 컵, 아니. 너무 맛있어서. 부대 밥이랑은 완전 다르네. 이진우가 닭다리를 집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이었다. 서지연의 매서운 눈썰미가 진우의 손등을 포착했다. 활동복 소매가 살짝 걷히면서 드러난 손목과 손등. 그곳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단순히 겨울철 동상으로 튼 상처가 아니었다. 무언가 거친 물건에 긁히고 찍히고 딱지가 앉았다가 다시 터져 피고름이 엉겨 붙은 흔적들이 역력했다. 손톱 밑은 피멍이 들어 까맣게 죽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누군가 고의로 꺾은 듯 부자연스럽게 부어 있었다. 잠깐, 서지연이 반사적으로 진우의 손목을 낚아챘다. 악! 이진우가 자지러지듯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려 발버둥쳤다. 하지만 서지연은 쇠몽둥이 같은 악력으로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의 소매를 거칠게 걷어올렸다. 손목 위쪽으로 시퍼런 멍자국이 띠를 두르고 있었다. 누군가 밧줄이나 끈으로 강하게 결박했던 흔적, 혹은 군화발로 지시겨 밟은 잔인한 폭력의 자국이었다. 방 안의 온기가 순식간에 증발하고 차가운 살기만이 감돌았다. 서지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것은 훈련 중 부상이 아니었다. 명백하고도 악질적인 폭행, 아니 고문의 흔적이었다. 이게 뭐야? 서지연의 목소리가 지옥에서 울려 퍼지듯 낮게 깔렸다. 이진우는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시선을 피했다.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작업하다가. 다들 이래. 겨울이라서. 거짓말하지 마. 이모가 군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작업 상처랑 구타 흔적을 구분 못할 것 같아? 서지연은 진우의 턱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감싸 자신을 똑바로 보게 했다. 진우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며 초점을 잡지 못했다. 솔직하게 말해. 누구야? 누가 그랬어? 이진우는 입을 꾹 다물었다. 말하면 죽는다라는 세뇌에 가까운 공포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듯했다. 이진우, 서지연이 나직이 불렀다. 이모 알지? 나 707 출신이야.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부대 전체를 갈아엎어서라도 범인 찾아낼 수 있어. 흙 한 줌까지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 하지만 내 입으로 내 목소리로 직접 듣고 싶어. 그래야 이모가 널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으니까. 서지연의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에 억눌러왔던 이진우의 감정둑이 터져버렸다. 그렁그렁 맺혀있던 눈물이 중력에 이끌리듯 툭 하고 떨어져 식어가는 갈비탕 국물 위로 짙은 파문을 그려냈다. 진우는 흐느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한 번 터진 둑은 쉽게 막아지지 않았다. 말해봐. 한동훈 행보관이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서지현이 진우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며 물었다. 진우는 어린아이처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한동훈 행보관님이 매일 창고로 불러서 그냥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너 같은 고문관 때문에 중대 분위기 망친다면서 엎드려 뻗쳐시켜놓고 군화발로 차고 장갑도 안 끼우고 제설 작업시키고. 진우의 입에서 억눌려왔던 지옥 같은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제는 엄마가 보내준 로션이 있었는데 냄새가 좋다면서 뺏어갔어. 돌려달라고 하니까 군바리 새끼가 무슨 피부관리냐. 기집애처럼 군다면서 머리통을. 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너무 힘들어. 이모 나 진짜 죽고 싶어. 서지연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했다. 단순히 군기가 센 부대라고 생각했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이건 군기가 아니었다. 양아치 짓거리, 아니 명백한 범죄였다. 계급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유린하고 착취하는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범죄. 서지연은 떨고 있는 진우를 품에 안았다. 앙상해진 조카의 등뼈가 손끝에 느껴지자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아까 위병소에서 느꼈던 분노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그 새끼 지금 어디 있어? 아마 행정반 옆에 있는 휴게실에. 오늘은 당직이라. 알았어. 밥 먹고 있어. 금방 다녀올게. 서지연은 진우를 자리에 다시 앉히고 테이블 위에 놓인 휴지로 조카의 코를 풀어주었다. 어릴 때 해주던 그 다정한 손길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차가웠다. 민진우야. 여기서 꼼짝 말고 밥 먹고 있어. 알았지? 이모 어디 가려고? 사고 치면 안 돼. 우리 행보관님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이성민 사단장님이랑도 친하대. 진우의 걱정스러운 말에 서지연은 싸늘하게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친하다라. 그 친분 오늘부로 박살을 내주지. 서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흉흉한 살기가 피어올랐다. 복도에는 이성민 소장의 보좌관인 대위가 대기하고 있었다. 서지연이 나오자 대위가 벌떡 일어나 경례를 했다. 충성 식사는 입에 맞으십니까? 서지연은 대위의 인사를 무시하고 차갑게 명령했다. 이 소장 연결해. 지금 당장. 대위는 서지연의 살벌한 기세에 눌려 허둥지둥 무전기를 꺼냈다. 사단장님, 서지연 장군님께서 찾으십니다. 잠시 후 무전기 너머로 이성민 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사령관님, 불편하신 점이라도. 이 소장, 자네 부대 행정보급관 중에 한동훈이라는 자가 있나? 한동훈 상사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10년 넘게 근속한 베테랑입니다만. 왜 그러십니까? 베테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베테랑이라는 작자가 내 조카를 샌드백 취급하고 물품 갈취에 인격 모독까지 서슴지 않았더군. 예, 그게 무슨. 긴 말 안 하겠네. 지금 당장 한동훈 상사, 그리고 해당 중대 중대장, 대대장까지 싹 다 연병장으로 집합시켜. 5분 준다. 안 그러면 내가 직접 행정반으로 쳐들어가서 그 자식 멱살 잡고 끌고 나올 테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이 소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것이었다. 지금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감히 사령관님 조카를. 제가 직접 박살을 내겠습니다. 아니, 자네는 구경이나 해. 박살은 내가 낼 테니까. 서지연은 무전기를 대위에게 던지듯 넘겨주었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지만 이 부대의 썩은 환부를 가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지연은 눈을 맞으며 행정반 건물을 노려보았다. 불이 환하게 켜진 창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저곳 어딘가에 자신을 왕이라 착각하는 쥐새끼 한 마리가 숨어 있을 것이었다. 기다려라. 내가 뺏어간 로션값 아주 비싸게 치르게 해줄 테니. 중대 행정반 옆 휴게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방은 한동훈 상사의 개인 왕국이었다. 병사들이 잠시 쉬어야 할 공간이었지만 실상은 한 상사의 전용 아지트로 변질된 지 오래였다. 방 안은 후끈했다. 규정보다 훨씬 높은 온도로 설정된 히터가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큼지막한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좋다. 한동훈 상사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배를 벅벅 긁었다. 러닝셔츠 차림의 그는 한 손에는 캔맥주를 다른 한 손에는 육포를 들고 있었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병사들에게서 압수한 컵라면과 과자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보급품 관리라는 명목으로 빼돌린 것들이었다. 최 병장. 야, 물 안 가져오냐? 한 상사가 방문을 향해 소리쳤다. 잠시 후 안경 쓴 병장 하나가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행보관님? 야, 임마. 내가라면 물 끓이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가져와?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취사장에 물이 안 나와서 옆 중대까지 가서 받아오느라. 핑계는 확 그냥. 야, 저기 있는 거나 좀 발라봐라. 한 상사가 턱짓으로 테이블 구석을 가리켰다. 테이블 구석에는 꽤나 고급스러워 보이는 로션병이 놓여 있었다. 어제 전입 온 신병, 이진우의 관물대를 뒤지다가 압수라는 명목으로 뺏어온 물건이었다. 뚜껑을 열자 은은하고 고급진 허브 향이 좁은 휴게실을 가득 채웠다. 이야, 냄새 죽이네. 이거 강남 사모님들이나 쓰는 브랜드라던데 신병 녀석이 빠져가지고. 최 병장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로션통을 집어들었다. 진우가 입대할 때 이모에게 선물 받았다며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었다. 그걸 뺏기지 않으려다 한동훈 상사에게 슬리퍼로 머리통을 얻어맞던 진우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다. 뭐하냐? 애뺑이 삶아 먹었어? 얼른 내 등판에 듬뿍 좀 발라보라고. 요즘 겨울이라 그런지 피부가 아주 논바닥이야. 한 상사는 킬킬거리며 러닝셔츠를 가슴팍까지 걷어올렸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두툼한 등 살이 출렁거렸다. 최 병장은 떨리는 손으로 로션을 짜내어 한 상사의 등에 문질렀다. 어우, 시원하다. 역시 비싼 게 좋아. 그 찌질한 이진우 놈 피부 호강시켜줘. 바짝 군 생활하는데 하등 도움 안 돼. 내가 대신 써주는 게 자원 재활용이고 애굽이지. 안 그러냐? 그렇습니다. 최 병장은 억지로 대답을 짜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이 부대 내의 실세인 한 상사의 눈밖에 나면 남은 군 생활이 생지옥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근데 오늘따라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아까부터 헬기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한 상사는 TV 예능 프로를 보며 건성으로 물었다. 아, 이성민 사단장님께서 갑자기 순실을 오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뭐, 영감탱이가 크리스마스에 할 일도 없나? 에이, 귀찮게 시리. 뭐 우리 중대까지 오겠냐? 위병소나 좀 털고 가시겠지. 한 상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육포를 질겅질겅 씹었다. 그는 사단장 이성민 소장과 동양 출신이라는 학연, 지연으로 얽혀 꽤나 두터운 비호를 받고 있었다. 몇 번의 감사 위기도 이 소장의 뒷배 덕분에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갔던 그였다. 그때 휴게실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다. 아이씨, 깜짝이야. 어떤 새끼가 문을. 한 상사가 쌍욕을 내뱉으며 벌떡 일어났다. 문 앞에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중대장이 서 있었다. 행보관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연병장으로 집합하랍니다. 아니 중대장님, 노크도 없이 누가 집합하랍니까? 대대장님입니까? 오늘 당직 사령이 누군데? 사단장님입니다. 아니 사단장님이 모시고 온 분이. 아무튼 지금 빨리 나가셔야 합니다. 완전 군장 찰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몸만 튀어오랍니다. 중대장의 다급하다 못해 공포에 질린 태도의 한 상사는 그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는 입가에 묻은 육포 부스러기를 대충 훔치며 투덜거렸다. 아니 무슨 이 추운 날에. 알겠습니다. 옷만 좀 입고. 옷 입을 시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중대장은 한 상사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었다. 한 상사는 슬리퍼 바람에 야전상에 하나만 겨우 걸친 채 질질 끌려나갔다. 복도에 나서자마자 살을 애는 듯한 시베리아의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부대 전체를 짓누르는 무거운 침묵이었다. 평소라면 점호 준비로 왁자지껄했을 생활관이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연병장으로 향하는 길,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시야를 가렸다. 이미 연병장 한가운데에는 몇 개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대대장, 작전장교, 그리고 사단장 이성민 소장이 뒷짐을 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 소장의 표정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어두웠다. 뭐야? 분위기 왜 이래? 한 상사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렸다. 그는 허둥지둥 달려가 이 소장 앞에 섰다. 충성. 행정보급관 상사 한동훈. 집합했습니다. 이 소장은 대답 대신 한 상사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실망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한 상사. 너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알아라. 예, 사단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그림자가 걸어 나왔다. 붉은 코트 대신 검은색 군용 우위를 어깨에 걸친 여자. 긴 생머리가 눈보라 속에 흩날리고 있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살기는 주변의 한기를 압도했다. 서지연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상사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눈 밟는 소리와 함께 뽀드득 뽀드득 울렸다.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 같았다. 한 상사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여자였다. 민간인? 하지만 사단장이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 걸 보면 보통 인물은 아니었다. 자네가 한동훈인가? 서지연이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거세되어 있었다. 너무나 차가워서 오히려 화상 입을 듯 뜨겁게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한 상사가 되물었다. 서지연은 대답 대신 한 상사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코끝에서 은은한 허브 향이 났다. 진우의 로션 냄새였다. 서지연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잔혹한 미소를 그렸다. 냄새 좋네. 그거 자네 건가? 아, 이거 말입니까? 예, 뭐. 제가 쓰는 겁니다만. 한 상사는 얼떨결에 거짓말을 했다.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병장의 정막을 갈랐다. 한 상사의 고개가 90도로 꺾였다. 눈앞에서 별이 번쩍였다. 뺨이 불타오르는 듯한 통증이 뒤늦게 밀려왔다. 한 상사는 비명을 지르며 뺨을 감싸 쥐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하기도 전에 서지연의 군화발이 한 상사의 명치를 그대로 걷어찼다. 퍽, 한 상사는 숨도 못 쉬고 눈밭에 처박혀 뒹굴었다. 위액이 역류하는 끔찍한 고통에 한 상사의 몸이 웅크린 새우처럼 파들거렸다. 커헉.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를 향해 서지연은 일말의 자비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거칠게 한 상사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억지로 고개를 젖혔다. 눈보라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지옥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 조카 로션 빼서 쳐바르니까 피부가 좀 고와지던가? 조카? 한 상사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조카? 로션? 설마 이진우? 그 고문관 놈의 이모가. 머릿속 회로가 타버릴 것 같았다. 서지연은 싸늘하게 일갈했다. 내 조카 진우 손등은 동상 걸려 걸레짝이 됐는데 너는 여기서 따뜻한 난로 끼고 육포나 씹고 있었어? 아주 살판났구만. 한동훈 상사. 서지연은 잡고 있던 머리채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머리가 얼어붙은 땅에 부딪혔지만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손을 내밀자 옆에서 사색이 된 이성민 소장이 황급히 서류 봉투를 건넸다. 서지연은 봉투에서 A사 용지 뭉치를 꺼내 한 상사의 얼굴에 흩뿌렸다. 눈보라와 함께 종이들이 한 상사의 시야를 가렸다. 그것은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부대 비품 횡령 장부, 병사들에 대한 상습 가혹행위 진술서, 그리고 진우가 피눈물로 쓴 마음의 편지 사본까지. 읽어. 서지연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내 죄명이 뭔지, 네가 왜 오늘 군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하는지 내 입으로 직접 낭독해.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한 상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 서 있는 저 여자의 압도적인 살기만이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읽으라고 했어. 서지연의 호통이 연병장을 울리는 천둥처럼 떨어졌다. 한 상사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종이에 적힌 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상사 한동훈은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대 병사들의 물품을 갈취하고. 목소리는 눈보라 속에 힘없이 흩어졌다. 하지만 서지연은 만족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히 한 명을 조지는 게 아니었다. 썩어빠진 부대의 기강을 뿌리부터 뒤엎는 본보기였다. 목소리가 작다. 사단장, 대대장, 그리고 막사에 처박혀 있는 전 병력이 들을 수 있게 더 크게 읽어. 네가 얼마나 추악한 쓰레기인지 내 입으로 만천하에 고해성사하란 말이야. 서지연은 차가운 눈으로 한 상사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덫에 걸려 발버둥치는 쥐새끼를 보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오늘 밤이 연병장을 정의의 심판대로 만들 작정이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한 상사가 흘리는 식은땀과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 행정반 창문 너머로 수많은 병사의 눈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 공포가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연병장에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차가운 눈발보다 더 시리고 매서운 것은 서지연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무릎 꿇은 한동훈 상사를 내려다보며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한 상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종이 뭉치를 쥐고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글자를 읽어야 했지만 공포심에 목구멍이 꽉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안 읽나? 서지연의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한 상사의 고막을 때렸다. 읽겠습니다. 상사 한동훈은 병영식당에 납품되는 부식용 돼지고기를 매주 5kg씩 빼돌려 외부 식당에 되팔았으며 한 상사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연병장 주변을 에워싼 어둠 속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생활관 창문마다 병사들이 다닥다닥 붙어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에게 한 상사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처량한 죄인에 불과했다. 쾅! 서지연이 군화발로 바닥을 굴렀다. 목소리가 작다. 내가 돼지고기를 훔쳐다 팔아먹을 때의 그 당당함은 어디 갔나? 더 크게, 저기 생활관 끝에 있는 이진우 이병 귀에까지 꽂히게 복창해 상사 한동훈은 부식용 고기를 빼돌려 사익을 취했습니다. 또한 겨울철 난방용 유류를 개인 차량에 주유하고 남은 기름을 한 상사는 악을 쓰듯 소리쳤다. 수치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횡령, 배임, 가혹행위, 금품 갈취,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죄목들은 그가 군인이라기보다 시정잡배에 가깝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이성민 소장의 얼굴이 흑빛을 넘어 흑빛으로 변했다. 단순히 병사들을 괴롭힌 수준인 줄 알았는데 부대 운영비까지 건드린 대형 비리범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사단장으로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저런 미친놈이. 야, 한동훈. 너 내 믿음으로 맡겼더니 뒤에서 저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어? 이 소장이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한 상사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소리와 함께 한 상사가 옆으로 픽 쓰러졌다. 사단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닥쳐.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감히 군수 물자를 건드려? 이 소장은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어 더욱 길길이 날뛰었다. 꼬리 자르기였다. 서지연은 그 꼴불견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다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만, 역겨운 쇼는 그쯤 하시죠, 이 소장님. 서지연의 한마디에 이 소장이 동작을 멈추고 쭈뼛거렸다. 서지연은 쓰러진 한 상사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번뜩이는 잭나이프였다. 척 하고 칼날이 펴지자 한 상사가 기겁하며 엉덩이로 뒤로 물러났다. 자, 장군님. 칼은 왜? 겁먹지 마. 더러운 피 묻힐 생각 없으니까. 서지연은 한 상사의 야전상의 깃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칼날을 들이댔다. 찌익 하는 섬유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리며 계급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단칼에 베어낸 것은 한동훈의 목이 아닌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계급장이었다. 상사 계급장이 눈밭 위로 힘없이 툭 떨어졌다. 한동훈, 너는 현 시간부로 군인이 아니다. 서지연의 서슬퍼런 선고가 내려졌다. 너는 국가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권력을 힘없는 병사들을 핍박하고 내 배를 불리는 데 사용했다.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더럽힌 죄,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서지현은 이 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소장, 행정 절차는 자네가 밟아. 즉시 보직 해제하고 구속 수사 원칙으로 육군 교도소로 이송해. 그리고 파면 조치에서 연금 수령 자격 박탈시키고 퇴직금은 어림도 없지. 횡령한 금액 굽고 환수 조치까지 완벽하게 끝내. 명심하겠습니다.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수위로 처벌하겠습니다. 헌병대 뭐하냐? 이 범죄자 새끼 당장 끌고 가. 헌병들이 달려들어 한동훈의 양팔을 꺾어 올렸다. 포승줄이 그의 손목을 파고들었다. 이건 무효야. 사단장님, 제가 바친 게 얼만데 이러십니까? 서 장군님, 제발요. 우리 애가 대학생입니다. 등록금 내야 합니다. 한동훈은 발악했다. 자신이 바친 뇌물 이야기까지 꺼내며 물귀신 작전을 쓰려 했다. 이 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저 미친놈이. 야, 제갈 물려. 빨리 차에 태워. 헌병들이 한동훈의 입을 틀어막고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갔다. 눈밭에는 그가 끌려간 자국과 함께 찢어진 계급장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처절한 몰락이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연병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아까와는 달랐다. 공포가 걷히고 난 뒤의 후련함.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뒤의 묘한 고요함이었다. 서지연은 바닥에 떨어진 계급장을 군화발로 꾹 밟았다. 그리고 비벼 껐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처리하듯이. 중대장 최도윤, 대대장 강민재, 앞으로 튀어나와. 서지연의 호출에 뒤에서 숨죽이고 있던 두 장교가 화들짝 놀라 튀어나왔다. 충성, 중대장 대위 최도윤, 충성, 대대장 중령 강민재. 두 사람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한동훈이 개처럼 끌려가는 꼴을 봤으니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몰랐나? 서지연의 질문은 짧고 날카로웠다. 그게 한 상사가 워낙 치밀하게 장부를 조작해서. 최도윤 대위가 변명을 시도하려다 서지연의 매서운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몰랐다면 지휘관으로서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공범이다. 어느 쪽이든 너희는 자격 미달이야. 서지연은 그들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뼈 있는 말을 속삭였다. 내 조카가 뺨을 맞고 로션을 뺏길 때 너희는 따뜻한 간부 식당에서 밥이 넘어가던가? 행정반 바로 옆방에서 벌어지는 병사들의 고통도 모르는 놈들이 전쟁 나면 적의 침투는 어떻게 막을 셈이지?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소장, 이 두 사람도 징계위원회 회부에 지휘 감독 소홀 책임을 묻고 내 조카 진우가 소속된 중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제3의 피해자가 없는지 낱낱이 파헤쳐서 보고해.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 소장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서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응징은 끝났다. 썩은 환부는 도려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불이 켜진 면회실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세상에서 가장 작아진 아이,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는 서지연 사령관이 아닌 이모 서지연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면회실 문을 열자 훈훈한 온기가 확 끼쳐왔다. 하지만 그 온기 속에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진우는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지연이 들어오자 진우가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났다. 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던 고함, 한동훈의 비명, 그리고 살벌한 군화 발소리를 모두 들은 모양이었다. 서지연은 말없이 진우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야전 상의에 묻어있던 밖의 냉기가 진우에게 전해졌지만 진우는 피하지 않았다. 밥은 다 먹었어? 아니, 잘 안 넘어가서. 테이블 위를 보니 갈비탕에는 하얗게 기름이 껴 있었고 피자는 딱딱하게 식어 굳어 있었다. 서지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미안해, 이모가 밥 먹는데 밖에서 너무 소란을 피웠지? 아, 저기 이모, 행보관님은 어떻게 됐어?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소리에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군대라는 곳이 참 아이러니했다. 계급장 하나 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동네 아저씨일 뿐인데 그게 달려있을 땐 왜 그리 거대한 산처럼 무거웠는지. 서지연은 의자를 끌어당겨 진우의 맞은편에 앉아 눈을 맞췄다. 한동훈 상사는 이제 군인이 아니야.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으러 갔어. 아주 오랫동안 춥고 어두운 곳에서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진짜 다시는 안 와. 정말? 응, 다시는 내 앞에, 아니 그 누구 앞에도 군복 입고 나타나지 못해. 그리고 너를 괴롭히던 선임들도, 방관하던 간부들도 이제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내가 확실하게 경고했으니까. 진우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안도감, 그리고 현실감이 없는 얼떨떨함.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공포가 일순간에 사라지자 다리가 풀리는지 진우는 털썩 주저앉았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진우야. 서지연이 진우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손등, 터지고 찢어진 상처들이 서지연의 가슴을 예리하게 훅팠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연고를 꺼냈다. 그것은 아까 부대로 오는 길에 급히 약국에 들러 산 최고급 상처 치료제였다. 손 이리 줘봐. 서지연은 진우의 거친 손등에 연고를 듬뿍 발라 주었다. 차가운 약기운이 상처에 닿자 진우가 살짝 움찔했다. 따갑니? 아니, 시원해. 서지연은 정성스럽게 연고를 문지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이모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는지 아니? 단순히 네가 내 피부치라서가 아니야. 진우가 젖은 눈망울로 서지연을 응시했다. 군복의 무게는 명예다. 군인은 그 누구보다 강해야 하지만 그 힘은 오로지 국민과 약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해. 그런데 그 힘을 내부아 내 전우를 괴롭히는 데 쓰는 건 군인이 아니야. 제복 입은 깡패지. 난 내 후배들이 그런 양아치 짓을 하는 걸 도저히 눈 감아줄 수 없었어. 서지연의 눈빛은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신념이 단단히 박혀 있었다. 진우야, 넌 피해자야. 네가 부족해서 당한 게 아니란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 어깨 펴고 당당해져. 응. 알았어 이모. 그리고 약속해줘. 훗날 네가 선임이 되고 지휘자가 되었을 때 절대 오늘 같은 부조리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후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짜 군인이 되겠다고 말이야. 진우는 코를 훌쩍이며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난 절대 안 그럴게. 이모처럼 정말 멋있는 군인이 될 거야.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서지연은 진우의 까까머리를 쓰다듬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까칠한 감촉에 가슴 한구석이 짠해졌다. 코올리게였던 조카가 어느새 자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대견했다. 자, 이제 밥 먹자. 다 식었지만 그래도 먹어야 힘을 내지. 식사를 마칠 무렵 시계 바늘은 어느덧 밤 9시를 넘기고 있었다. 헤어짐의 시간이었다. 서지연은 생활관 앞까지 배웅하려 했으나 진우가 만류했다. 아니야, 이모.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혼자 갈 수 있어.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진우의 눈빛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공포에 질려 떨던 초식동물의 눈이 아니었다.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목격한 소년의 눈동자 속에는 작지만 꺼지지 않을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래, 씩씩하구나.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직통으로 전화해. 번호 알지? 응, 707 얼음마녀. 진우의 장난기에 서지연도 피웃음을 터뜨렸다. 까불기는 어서 들어가. 감기 들라. 이모 조심해서 가.